이번에는 그 종합부동산세 그 계산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종합부동산세의 그 계산 방법은요, 먼저 그 6월 1일 기준으로 한 주택 공시 그 가격의 총 합계에다가 그 마이너스 기본 공제를 합니다. 기본 공제를 하고요. 여기서 그 공정시장 가치 비율, 비율과 여기에다가 바로 그 세율을 그 곱하면, 여기다 세율을 곱하면 그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게 되는데요. 여기서 주택공시가격 합계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그 주택공시가격의 모든 합계, 주택 부분에 대한 모든 자산을 그 합계하는 그 합계를 그 하는 것이고요. 이거의 비율이 그 정부에서 또 이게 나중에 이게 약간 논란이 있는데, 이게 2030년까지 이 주택 공시 가격의 그 시가 반영 비율을 시가 총 그 거래되는 시세의 90%까지 이거를 그 상향 조정하겠다,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, 정부의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종합부동산세의 폭탄이 더 크게 터질 것이다. 이번에는 올해는 시작이다 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주택 공시 가격의 그 시가화에 굉장히 그 시세와 유사한 금액으로 주택 공시 가격이 된다는 점을 아셔야 되겠고, 현재는 주택 공시 가격이 약간 그 시가의 약 70% 수준이다. 그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다음에는 그 기본 공제가 있는데요. 기본 공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억에서 작년까지는 그 1주택자 9억에서 11억으로 그 증액이 되었고요. 두 번째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현재도 똑같이 6억의 그 기본 공제를 그 해준다,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, 공정시장 가치 비율은요, 작년에 2019년도에 같은 경우는 2020년 같은 경우는요, 그 시장 가치 비율이 90%였고, 올해는 그 2021년도는 그 95%, 내년 2022년도에는 그 공정시장 가치 비율이 그 100%로 그 되어 있기 때문에, 어떤 여기 그 앞으로의 계산 상식에서 공정시장 가치 비율의 비율은 앞으로는 그 의미 없는 내용이고, 바로 그 100%의 시장 가치 비율을 그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비율의 그 가치는 없어진다,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이 세율적인 부분을 보면, 세율 같은 경우는요, 1주택자와 그 다주택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나눠지는데요. 1주택자 같은 경우는요, 그 기본 세율 그 0.6%에서부터 최고 단계가 5배인 약 그 3%까지인데요. 이 다주택자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양도소득세 중과와 같이 중과가 된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따라서 다주택자는요, 최저 세율이 1.2%에서 최고 세율이 5배인 그 6%까지 이런 그 과정이 있는데, 그럼 여기서 다주택자라고 하는 건 뭐냐? 다주택자. 이거는 뭐냐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약간 그 차이가 있는데요. 여기서 다주택자는요, 그 조정지역의 2주택자, 조정지역의 2주택자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역 불문하고 3주택자. 그러니까 여기에 그 다주택자에 포함됩니다. 따라서 1주택자를 할 때는요, 무조건 당연히 1주택을 갖고 있으면 되는데, 만약에 그 조정지역이 1주택을 갖고 있고요, 그 다음에 비조정지역, 그 지방의 비조정지역이 주택을 1대1 갖고 있다면,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주택은 2개이지만,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2개이지만, 그 종합부동산세를 계산을 할 때는 그 비조정지역의 1주택을 갖고 조정지역의 1주택을 갖고 있다면, 이런 분들도 그 1주택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그 주의하셔라, 이렇게 그 말씀드리고 싶겠고요. 그 다음 단계가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세율을 곱하게 되면, 이게 그 종부세라는 거가 그 종부
그 세액이 나오고요. 종부세액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재산세 납부액 이게 그 부동산세는 그 12월 그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그 납부 기한인데요. 그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그 당해 연도에 그 7월 9월 달에 났던 그 재산세 그 납부액 중에서 그 종부세, 종합부동산세와 그 겹치는 부분. 그러니까 그 재산세를 전액을 그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종합부동산세의 어떤 그 구간과 그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공제를 해준다는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그 1주택자의 특례가 있습니다. 1주택자에 대한 특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그 세액공 1주택자에 대한 그 특례인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이게 고령자 세액 공제와 그 5년 이상 장기 보유 세액 공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최대 80%까지 그 추가 공제를 그 해준다. 이렇기 때문에 1주택자 특히 그 연세가 많으신 은퇴자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그 혜택들이 올해 그 새로 만들어진 그 양도 그 종합부동산세의 어떤 그 세액 공제가 그 발생이 됐고요. 이렇게 계산된 것이 바로 그 결정세액이고요. 여기 결정세액에 그 농어촌 특별세를 그 추가로 20% 결정세액에 특별세를 내게 된다면 이게 최종적인 그 종합부동산 그 납부세액이다.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양도소득세처럼 어떤 계산 구조는 복잡하겠지만 어느 정도 요 정도만 알고 계신다면 향후에 내가 종합부동산세가 대충 얼마 나오겠다 이런 것들을 그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은 꼭 그 오늘 그 강의 내용을 잘 들으시고 다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시면서 꼭 익히시길 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오늘 설명을 그 요 부분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드렸고요. 그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가 바로 이 세율 부분인데요. 지금 현재 그 은행에서 그 주택 거래 시 그 주택 보유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.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어떤 편법을 많이 썼냐면요. 주택을 구입할 때 그 법인 명의로 그 물건을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법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는요. 그 종전과 같은 그 담보 비율, 그 LTV를 그 담보 비율을 그 써서 했기 때문에 아주 많은 대출을 받아서 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. 이러한 그 편법들을 그 이번 그 종부세 2021년의 종부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세율인데 그 법인 소유자들이 개인 투자자들보다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어마무시하게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개인 같은 경우는요, 그 공시지가의 그 공시가액의 그 공시가액 빼기 그 기본 공제가 있는데 기본 공제가 1주택자일 때는 그 11억이고. 그 다주택자일 때 경우도 6억을 공제해 주는데요. 이 법인이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이런 기본 공제액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따라서 공시가격에 합이 나오면은 재산세 부과하듯이 그냥 전체가 다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고요. 두 번째 여기서 말씀드린 이 세율 부분에서 보면 개인은 어떻게 보면 1주택자일 때는 그 0.6에서 그 3%까지, 그 다음에 다주택자를 하더라도 1.2에서 6%까지 누진 과세 체계가 있는데 이 법인 같은 경우는요, 1주택자일 때, 법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, 법인이 1주택을 갖고 있을 때 단일 세율입니다. 3%가 그냥 부과가 되고요. 두 번째 법인이 다주택
그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건 단일 세율 6%라고 하는 아주 그 어마무시한 세율로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인을 통해서 주택의 어떤 편법으로 구입하신 그 법인들이 그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고 올해 그 부동산세고요. 또 내년에 공시가액이 또 오르게 된다면 그 내년에 그 부담해야 되는 그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은 그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따라서 법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의 어떤 고민이 그 앞으로 그 생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그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.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그 주택수를 계산할 때요. 주택수를 계산할 때 그 취득세하고요. 취득세하고 그 양도소득세.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 세대 기준입니다. 세대 기준. 즉 패밀리입니다. 패밀리로 기준으로 하는 건데 여기 그 종합부동산세,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인별과세. 더 쉽게 얘기해서 개인별 기준입니다. 왜냐하면 그 만약에 세금을 낼 때 그 한 가정에 아버지 갑, 엄마 을, 아들 병이 있다고 그랬을 때 3주택자의 어떻게 보면 그 양도소득세를 팔 때 3주택자로서의 어떤 중과세를 맞겠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각각의 그 종합부동산세를 그 각각 그 기준으로 그 계산을 한다는 점이 바로 양도소득세, 종부세의 그 차이점이다. 이걸 꼭 주의해서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역시 그 어떻게 하면 그 종합부동산세를 좀 줄여서 절약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가 올해야 그냥 나오는 대로 내겠지만 내년부터는 한번 대비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간단한 그 사례 분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